한 4위까지 올라갔는데 밑에 1년 데이터 그 상을 보면은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 해갖고 그 안에는 이제 상반기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하반기에 진출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공략이 너무 빨라졌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물론 확산 속도가 빠른 게 뭐 여러분들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중국발 틱톡 이걸로 해서 이제 계속 알리기 시작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속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 패스트 패션 어떻게 온타임 리얼타임에 공략하는 게 지금. 근데 이제 항상 모든 걸 여러분들이 중국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제조업도 어떻죠? 소비자의 규모가 많은 저 생산 거점을 다 두거든요. 시인도 지금 중국 공장에 브라질, 멕시코 해서 인구가 많고 소비자가 커진 쪽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은 물건을 빨리 만들다 보니까요. 주기는 짧아서 좋은데 값싼 노동력, 뭐 하루에 18시간 가혹하게 뭐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쓰레기 환경 문제, 뭐 심지어는 이제 짝퉁 문제, 소송이 이제 걸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한국 유통시장 한번 좀 정리해왔습니다. 한국의 유통시장은 데이터상으로는 한 600조 원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마켓쉐어 중에는 2023년에 이제 1위로 쿠팡이 31조 원대 예상, 이마트 약 30조, 롯데가 약 15조 원 정도인데 이 시장을 다 합쳐도 1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통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시장 규모에서 근데 이 세 개의 회사가 전 세계 유통기업 탑 100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규모를 갖다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은 한국에는 큰 변수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오프라인이 하락해서 온라인 증강세 제가 얘기했다. 시장 규모에서 보면 대부분의 오프라인이 물론 이제 백화점도 2년 전에는 코로나에서 보복 순소비 때 올라갔지만 또 1, 2년 주춤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갔던 편의점 사업, 편의점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20%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작년에 편의점 시장 1등 매출 규모 GS 리테일의 GS25, 2위는 BJF 리테일의 CU. 3분기까지 잘 나가다 4분기에 편의점도 좀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편의점에도 잘 팔리는 상품이 비싼 상품이 이제 안 팔리고 중저가 쪽으로 좀 구매가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편의점 기업의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GS나 BJF, CU가 한 8조 원은 좀 넘어선 위치까지 갔지만은 앞으로 이 편의점 오프라인에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2020년 생각해보면 20% 성장보 161조 하다가 180 몇 조 하다가 2022년에는 209조 예산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폭 성장해서 2023년에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한 5% 성장, 225조 전후, 뭐 30조는 안 되고 20조 넘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갈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에서 중국발의 알리, 테무, 시인이 들어오면서 온라인이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이커머스 시장. 보신 대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장 규모가 그냥 급격히 늘었습니다. 많게는 20%, 적게는 10%.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시장이 225조에서 올해는 한 뭐 5% 늘면 230조 원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시장에 중국의 직구 영향과 그리고 크로스보더 이 물량이 더 올라가면 조금 온라인에 멈췄던 이 시장 좀 가속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역전됐고요. 여기서 이제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쿠팡은 물류회사를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배송 전담하는 것을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그대로 물류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다가 움직여서 물류회사들은 대표적으로 CJ대한통하고 온에 네이론에 이것도 했고 지분 교환도 했고요. 아니면은 네이버가 투자한 회사들하고 관련해서 물류 네트워크를 좀 다 구축해놨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국내 이 시장 규모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24.5, 23.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2년도부터 줄어서 한 5,150만 명 되는데
어느 순간에 직구적이 2,500만 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번호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매년 늘어서 2,54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국경 택배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1992년, 93년 택배가 시작돼 갖고 택배가 코로나 때도 급성장해 갖고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택배가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쿠팡 로지스 CLS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쿠팡 물량은 별도로 계산하다가 화면 밑에 보시지만은 쿠팡의 물량이 한 14억 건 정도까지 올라왔고 대한통운의 물량이 많을 때는 16억 개 이상 되다가 조금 최근에 정체했거든요. 근데 이상에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물량 3천만 건 소화하면서 물량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이게 택배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물류로 하다 보면요. 통관부터 해외 물류까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연관하면 지금 대한통운 관련해서 지금 이 영향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대한통운이 작년 하반기에 쿠팡 물량을 취급하면서 주가가 올라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잘 나갈 때는 한 23만 원 하다가 코로나 때 18만 원 하다가 2023년에 7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알리 물량을 하면서 13만 원까지 다시 회복할 정도로 그만큼 기업들은 누구하고 어떤 비즈니스하고 하냐에 따라서 역시 주가에 어떤 밸류에이션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알리 테모 시인은 왜 이렇게 지금 먹힐까요?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 첫째, 풍부한 생산 인프라입니다. 자, 중국은 제조왕국에서 모든 기업이 다 저가 상품을 만들어지만은 전 세계에서 주문량이 많은 이 주문량을 모으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생산 인프라, 노동력, 박리담에 어떤 이커머스 갖다 무료 배송을 해주고 여러분들 이제 국제 우편에 보면 EMS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래도 선진국은 비싸지만은 이걸 제휴를 해놓으면요. 신흥공업구들은 그 금액이 저렴하거든요. 그 영향. 다음에는 완전 위탁, 카스터마 투 매니팩처, 모기업의 현금으로 후광 효과, 글로벌 시장 확대, 탈중국화가 제조에서 소비까지 모든 걸 채널을 만든다. 그럼 왜 플랫폼에 열광할까요? 우리 가격, 프로모션, 방위담에 쇼핑에 뭐냐면 게임 도박 여러 가지 하고 지금 계속 지금 체류해야겠죠. 저도 가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앱사이트 엄청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 입력하고 한참 들어가서 이거 잘못하면 또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너무 간단해졌습니다. 이메일, 주문. 그 순간에 그냥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품 분실 파손. 근데 이걸 또 전액을 다 환불해 준대요. 근데 구매 상품 또 떨어지면 그전에 이제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경쟁기업보다 비싸면은 지금 돈 차액 줍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테모 시에는 문제점이 없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명품 타제품을 갖다가 쉬인 경우도 많이 지금 베끼면서 상품을 빨리빨리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 짝퉁 유사 디자인 지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최근에 불과 2023년 12월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쉬인이 일본의 유니크로 상품을 갖다가 비슷하게 숄더 가방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비슷하게 해갖고 유니크로가 도저히 못 참아갖고요. 이걸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마찰은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트는 중국 쪽이지만 상세, 스펙 내용은 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배송 기간이 지금 좀 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5일에서 14일이지만은 이 속도는 발표한 대로 더 짧아질 거고요. 퀄리티는 좋지만 질은 낮다. 요거는 뭐 전제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중요한 거 이거 같아요. CES 대응입니다. 컴플레인이 많아진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그래서 이런 12 직후니까 개인 통관 번호 요것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상황이니까 지금 주목되는 걸 한번 좀 현상 한번 사실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지금 화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사정에 지정한다.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출 이용자성 커트라인 설정해서 소수 플랫폼을 선정해서 규제한다. 뭐 자사우대, 그 다음에 입점 제한, 최대 대우 끼어 팔기 행위 규제한다. 또 매출의 과징금 10%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대략 규모가 큰 기업이 이렇게 갈 거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학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일본은 서명운동도 있고 이게 꼭 맞냐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네이버 페이 규모가 큰 플랫폼 기업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찬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뭐 이따가 토론에서 얘기하게 되면 또 한번 해보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플랫폼을 가져오는 셀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뭐 200, 300만 명이 연관돼 있어서 이 플랫폼 오픈마켓 종사들 관계에서도 이 법안이 어떻게 좋은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경쟁 출범 2입니다. 물론 이제 공정위가 봤던 거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물론 이제 전 세계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나 유럽의 시장 기준한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지금 시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가 지금 우리 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나? 소비자 입장이 좋겠죠. 싸고 선택해서 우리가 빨리 활용하면 되는데 기업 입장, 한국에 있는 커머스 기업들 입장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좀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 기업 진출로 위기 진행상 한번 좀 생각난 대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더 많겠지만요. 올해 작년에 의해서 올해 고물가 시대 소비 불황에 소비자는 더 저가 상품을 이동할 것이고요.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B2B 도매상 1688.com이 상륙하면은 채널은 줄어들고 가격은 경쟁력이 더 있어지면 이 부분도 앞으로 올해 들어오고 내년 하면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준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유통응용 이커머스는 지금 축소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알지만은 IPO 상장했다가 조금 주춤했던 작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저도 잘 아는 기업이니까 컬리, 오아시스, 쓱닷컴, SK11번가 5년 동안 준비하다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멈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커머스 사업에서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고 지금 본업에 오프라인 강화, 재생 돌파하고 찾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하면서 이거 좀 생각났고요. 그리고 커머스의 상황에서 알리, 익스프레스, 또 중국발 직구에 현지 상품 많이 조달받아서 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직구의 달러 가격, 이미 이제 한국은 200달러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0년에 200달러에서 이제 800달러 해놓으니까 800달러면 한 돈 100만 원 되나요? 근데 이거 미국 소비자들이 그냥 800달러까지 막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안을 1000달러를 올려야 되나 이거 지금 고민한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정이냐 아니냐는 아니고 뭐 결정되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일부에서 있어서 우리도 이걸 봐요. 우리 좀 여러분들 이제 젊은 층 MZ 세대가 거의 알리테무 시인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40, 50, 60대까지 들어와서 막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게 할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 대응 방안을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상품이 이게 이제 우리가 콜드체인 상품까지도 포함하면 신선하고 안전 확실하면 돼요. 내가 사는 상품이 만족하면 됩니다. 가격, 품질, 내가 원하는 가성비, 가품비에 만족하면 나는 국적에 상관없이 살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두 번째, 유통입니다. 항상 뭐 우리가 뭐 오프라인이 좋다, 온라인이 좋다, 뭐 이게 이제 시행착오는 많이 있는데요. 아마존도 오프라인 사업하다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아마존도.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글로벌 현지화를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중국 기업들 한국에 대해서 현지화를 하는 거거든요. 직구 플러스 한국의 제조업들하고 제휴하면서 한국 소비자한테 편리성을 갖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유통이 이렇게 좀 가고 있고요. 마케팅, 이 마케팅을 한번 제가 보면서 요즘은 수요 예측과 판매 동향을 보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도 검증하면서 봐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발 커머스를 보니까 철저하게 공략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 보면 그래서 지금 경쟁 우위 확보를 빨리 하는 속도적인 경쟁이 붙었다. 물류는 국내나 해외 상관없이 스톱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풀어로 갈 수 있는 물류시장에서 이게 백업을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매년 7천만 명씩 늘어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글로벌 세상에서 넘쳐나는 상품,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걸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고객 집중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80억 명 중에 1명, 개인의 5인님 아니지만 이 고객을 어떻게 기업이 타겟을 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묶어서 이걸 가져가는 이 속도전의 경쟁이 한국 시장도 올해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